자, 161페이지 지적측량 수행자. 자, 제가 좀 전에 지적측량 수행자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그래도 돼.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지적측량 수행자가 그러니까 2009년도라고 우리 좀 전에 제가 몇 개의 법이 합쳐지면 통폐합이 됐다고 했죠. 2009년도에. 그 이후로부터 지적측량 수행자는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측량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게 진짜 어떻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맞힐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얘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주 출제되는 것들도 공부가 안 됐는데 얘를 본다? 그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자, 토지 소유자는 측량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적 측량을 무엇을 한다?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무엇을 한다?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 측량, 자, 여기서 말하는 지적 측량 수행자라 함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적 측량 업자하고요. 지적 측량 업자하고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우리 무엇이라 한다? 지적측량 수행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지적측량 수행자가 누구게? 그러면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업자를 우리는 지적측량 수행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적측량 업자라고 하는 것은 측량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돼요. 얘는 등록을 해야 되고 얘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업자는 지적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되냐면은 시도지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발급을 해줘요. 근데 공사는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인가에 법인으로 이제 된 거죠.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공사의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무엇함으로써 법인이니까 등기함으로써 무엇이 된다? 성립이 돼요. 자, 왜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궁금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2014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그 정도 됐죠. 원래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재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옛날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재에 관한 법률이 명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 지금 현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의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범위 위반이에요. 법률 우리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시험에 나오지 않잖아. 우리가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하는 법률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등록을 한다면 지적측량 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요. 그럼 시도지사가 심사를 해가지고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주는데 만약에 얘가 등록증을 무엇하게 되면 대여를 하게 되면은요 안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안 되죠? 등록증 대여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등록이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고요. 자, 이러한 지적측량업자는 업무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은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나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 범위는 이것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검사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뭐는 할 수 없다? 얘는 검사 측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측량하고 자기가 검사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검사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측량한 것을 자기가 검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적측량업자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지적측량은 누가 하냐면요, 그 지적법에 따른 대행법인의 요건을 갖춘 자들이 지적측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대행법인의 요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적법상에서 지적측량을 대행하는데 대행법인의 요건을 만족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대한지적공사밖에 없었어요. 대한지적공사밖에 없었다. 지금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2000년도에 헌재에서 지적측량 개방해라 해가지고 등장한 게 바로 지적측량 수행자예요. 공사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자기들이 전적으로 다 측량을 했는데 개방을 하니까 일을 뺏기는 거잖아. 수행업자에게. 그죠? 그러면서 지적측량에서 어떠한 부분을 개방할 것이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는데 요것만 개방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을 개방을 한다라고 이제 법을 고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지역이 우리나라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거기서 측량할 것은 많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적측량업자 입장에서는 측량업을 등록을 해도 일거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더 개방해라. 그래가지고 하나 더 개방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전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한다 그랬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한다. 이때 실시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이다. 공사 입장에서는 이것만 개방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개방하게 되면 지적 측량업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등장하면서 이 두 개를 개방하게 됩니다. 두 개를. 자, 들어만 보세요. 우리 경계가 도회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좌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경계가 좌표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또 지적측량업자들이 또 헌법소원을 제기를 합니다. 우리도 도회지적, 농촌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회적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지역도 우리도 측량할 수 있다. 이것도 개방해라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헌재에서 거기서 노를 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도회지적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온 공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도 나도 누구도 다 해버리면은 경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회지적만큼은 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개를. 그러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지적 전산 자료. 지적 전산 자료 지적 공부 쪽에서 설명해 드렸죠. 이러한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추가가 돼요. 여기서
지적 전산자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은 맨 밑에 줄에 보면 나와 있죠. 지적도 임야도를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전산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적 전산 자료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최근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적 제조사 사업이에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 제조사 측량이에요. 지적 제조사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업무 범위에 지적 측량 업자의 업무 범위에 뭐가 있어요? 요게 이제 지적 측량 업자 업무 가볍게 그냥 보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은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지적에서 내가 완벽하게 12개 다 맞을 수 있다.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그런 분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내공을 쌓는 거죠. 자, 여기서 지적 제조사 측량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지적 측량의 정의를 설명할 때 지적 제조사 측량은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그랬죠. 그쵸? 근데 업자의 업무 범위로 보니까 지적 측량 업자뿐만 아니라 공사도 얘는 할 수 있거든. 공사는 얘만 못하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업무 범위를 보면 제조사 측량 할 수 있는데 왜 의뢰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는데 제조사 측량은 소관청이 하되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대행도 아니고 책임 수행기관에게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제조사 측량은 소관청이 하되 위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할 수 없는 거예요. 소관청이 하면서 자기가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적 측량 업자의 무엇이다?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 나오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공사의 사업에 보면은 더 알아보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1번부터 몇 번까지? 7번까지의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 범위가 나와요. 근데 뭐는 할 수 없다? 검사 측량할 수 없고요. 중소기업자 간의 어떤 경쟁이 되는 그런 사업, 그런 공사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공사는 법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설립이 되냐면은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및 고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 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에요. 법인. 그 다음에 2014년도 6월 3일에 개정해서 삭제됐다고 했죠. 여기 써있네, 제대로. 2014년도에 과거에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이게 법의 명칭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뀐다? 현재 오늘날의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여기서 삭제가 되고 저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도 보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라고 써 있죠. 시험에 안 나와요. 검사 측량만 못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성실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퉁쳐서 그냥 지적 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죠. 지적 측량 수행자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행자의 성실 의무는 첫 번째, 신의와 성실로서 어떻게 해라? 공정하게 측량을 해라 이겁니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측량을 해야 되겠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무엇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측량 수행자는요, 자기, 본인이죠.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안 돼요. 왜? 지적측량은 소유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토지, 자기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에 측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리하게 측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300만 원 이하의 무엇이 부과되냐? 과태료가 부과되더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정확하게는 뭐 이것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 있거든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1차 위반할 때는 1차 위반하게 되면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2차 위반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위반하게 되면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책에도 없고. 세 번째로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요,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스스로 왜 무엇을 받으면 안 된다?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대가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요. 스스로 왜 어떤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지적측량업자라든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토지 소유자가 이제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의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업자 같은 경우는 보장기간이 10년이고요. 1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돼요. 1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보장기간이 몇 년? 보장기간이 10년이고 1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공사는 20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죠. 지적측량 업자는 보장기간 10년 이상, 보증금액이 얼마? 1억 원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액이 얼마? 20억 이상이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금액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2000 몇 년도? 2009년도 이후에 2009년도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시험에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부분이야.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 지적측량 의뢰는 누구한테 한다?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적측량 수행자라 하면 누구다?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옛날에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서 써있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지적측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얘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고 설립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지적위원회는 제가 다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서 누락된 부분들, 지적 쪽에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아요. 근데 우리 기본서에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 2월 달에 우리가 진행을 했던 지적 파트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된 분들은 우리가 이번 주 마지막 주에 했던, 그죠? 오늘 했던 마지막 주에 했던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 처음에 우리 1, 2월 달에 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굳이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적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와도 나 12개를 다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 있지만 언급을 해드렸듯이 10년 이상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3월, 4월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3, 4월의 강의는 주로 어떤 것 위주로? 등기 위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등기법에 대한 내용들 거의 빠짐없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3, 4월 강의, 2월 중순부터 3, 4월 강의를 가지고 등기에 대해서 체계를 잡으시고 1, 2월의 강의를 가지고 지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개념 완성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